비타민C 매일 9g 한 달 되었는데 변비, 소화에서 조금씩 좋아져요. 그런데 공복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타민C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비타민C 이 생긴 화학 구조가 포도당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비타민C 화학 구조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비타민C가 이렇게 생겼다. 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를 이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내거든요.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낸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포도당하고 분자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 가지고 혈당을 측정을 하는 그 센스가 포도당과 비타민C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비타민C를 녹여 놓은 물을 농도별로 좀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혈당 측정기에다가 이렇게 센서에다 묻혀 보니까 당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높이면 높게 찍혀 나오고 농도를 내리면 낮게 찍혀 나오고 이렇게 찍혀 나온다. 즉 우리 혈중에 비타민C가 돌아다니게 되면 그 비타민C가 당으로 찍혀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비타민C가 그 당으로만 찍혀 나오는 거지 혈당이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비타민C 그냥 열심히 드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C가 찍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찍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비타민C가 혈중에 잘 돌아다니고 있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먹은 비타민C가 흡수되어져 가지고 몸속에서 다 써버렸다. 그러면 잘 찍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 즉 비타민C가 부족한 몸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남아있게끔 찍혀 나오는 경우에는 흡수도 잘 되어지고 또 몸에서도 덜 쓰고 아직 남아있는 수준이 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사실상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타민C를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게 나오더라도 걱정 마시고 그냥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 잘 챙겨 드셔보자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본의 어떤 성형외과 의사 쌤이 비타민C가 피부에도 좋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나 활성산소는 늘어나도 원래 몸의 기능이 있어 자연적으로 제거되는데 자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자연적으로 제거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거는 되는데요. 얼마나 제거되느냐라는 게 모르죠. 그리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항산화 능력을 혈액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사실 좋죠. 적정한 항산화가 어느 수준인지 그걸 재보는 게 좋다. 자, 비타민C가 산화비타민C로 바뀌는 게 문제다. 산화비타민C는 많은 양이 몸에 안 쌓여서 없애는 기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산화비타민C가 몸에서 없애는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타민C는 활성산소 이상으로 몸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결론은 이분은 현재로서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잉 섭취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비타민E도 일산화질소라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일산화질소는 인체에 해만 끼치는 게 아니라 혈관 수축을 도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을 많이 복용하면 혈관 조정이 잘 안 되어 심장이 안 좋은 보다는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비타민C와 활성산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부터 한 개씩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쪽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몸에 원래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어져 있는 양이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양의 약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발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호흡하는 산소 양 체중 60kg에 일반적으로 산소 16kg 정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16kg에 5%에 해당되는 양이 얼마냐면 800g입니다. 800g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램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산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사용을 가끔 하고 있는 산소인데요. 이거 호흡하는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그런 산소인데 이게 이 캔 한 개에 얼마의 산소가 들어있냐면 충전량 5g이고요. 5g 부피로 648ml 웨이트 충전량 5g입니다. 요만한 게 산소 5g밖에 들어있죠. 그런데 800g이 된다면 이거에 몇 개가 정도 되는 거죠? 한 200개 정도 가까이 된다. 이런 거에 200개 정도가 내 몸에서 발생한다. 근데 발생하는 그 활성산소가 보통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죠. 뭐 코큐텐도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 리포산 이런 거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이것도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것도, 그 다음에 기타 SOD라고 이 산화성 물질, 활성산소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것을 내 몸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양으로 이 800g이나 되는 활성산소를 전부 제거할 수 있느냐. 자, 그걸 전부 다 제거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될지도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양을 800g이나 되는 활성산소를 전부 제거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한다. 과다 복용이 보통 뭐 6g 이상, 뭐 10g, 20g 정도 먹는다고 칩시다. 그 비타민C 20g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자연적으로 제거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비타민C나 일반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도 활성산소가 내 몸속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약물,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일반 공기 중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죠. 뭐 담배 연기, 그 다음에 불을 지핀다. 이럴 때도 활성산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가 돌아가는 환경. 모터가 돌아가는 환경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 냉장고도 모터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선풍기가 돌아간다. 이것도 역시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운관식 텔레비전. 이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몸에서, 집에서, 가정 안에서, 바깥에서 공기 중에서도 발생하고 몸속에서도 발생하고 그것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 많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항산화제를 공급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되어진,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산화되어진 비타민C가 몸에서 존재할 수 있어서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산화되어진 비타민C는 이중결합이 있을 때 산화를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자가 되고 이중결합이 깨지고 나면 이제 산화성 비타민 C 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흘러가는 중에 비타민C가 분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형 비타민C로 존재를 하려면 몸속에서 pH가 거의 11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pH 11로 존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형 비타민C가 존재하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과잉 섭취라고 하는 거, 과다 복용, 메가도스, 거대 용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양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안 끼친다 이거는 직접 먹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6g을 먹어보는 경우,
그 다음에 10g을 먹어본 경우와 먹지 않았을 경우에 컨디션만 보아도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뭐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비타민C를 먹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을 먹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시대는요, 경험이 더 뭐 연구보다 앞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타민C 10개 먹어봐. 먹어보니까 이런 컨디션이 나와. 다 그래. 먹은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도 이제는 경험한테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먹어봐 이겁니다. 예, 먹어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런 내용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요 그림에서 산화되어진 비타민C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이 하나를 그려갖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해요. 산화되어진 비타민C는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건데, 있죠. 여기 이중결합이 여기 있죠. 산화가 되어지고 나면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려면 pH가 11 정도까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이요. 그렇게 되어지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를 많이 복용하면 일산화질소라는 것을 또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좋다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많이 복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이라고 하는 게 비타민 E를 도대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자, 비타민 E는 세포 속에서 항산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먹는데, 먹어봐야 하루에 한 알 정도죠. 한 알. 보통 뭐 400mg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한 알이 얼마만큼 흡수되어지면 또 세포까지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도대체 많이는 어느 수준을 가지고 많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저 비타민 E도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가 그렇게 많은 양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루에 400mg짜리 한 개 먹는 거 가지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이건 이제 대부분 다 부정론, 비타민 C에 대한 부정론 또는 비타민 E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쳐다보면 얼마든지 저런 상상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하려면 연구도 되어져야 되지만 그것에 관한 실제적인 임상 연구도 많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많이라고 하는, 많이 먹여가지고 나온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정말로 있는지조차,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10g씩 먹여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에 관한 연구가 되어져 있다. 왜?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알 1000mg씩 먹어라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많은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뭐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는 대부분의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연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타민C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타민C 연구하는 사람 한 명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라는 거거든요. 저는 키토산을 연구한 사람인데, 한국에 키토산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전국의 대학교가 한 40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절반 정도는 키토산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왜 없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비타민C는 백날 연구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연구는 돈하고 너무 결부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니까 연구 안 하는 거고, 연구 안 하니까 뭐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먹지 않으니까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전문가랍시고 떠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이제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서요, 정말 먹지 않는 사람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판단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 질문 또 한번 봅시다. 자, 예. 하루 3,000mg짜리 세알, 아니구나. 하루 세알 3,000mg 복용 중인데 비염이 완화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비타민C 먹고 비염이 사라지는 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5대 항산화제 모두 복용해야 되나요? 항산화를 잘 시키고 싶으면 5개 항산화제 다 먹는 게 좋죠. 자, 5개 항산화제 뭡니까?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코큐텐, 글루타치온 이렇게 되는데요. 이 5개가 분자 구조가 다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역할이 다 있다. 또 재생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특히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에 비타민 C를 재생시켜 주고요. 비타민 E도 재생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재생시켜 주니까 먹을 만한 거죠. 글루타치온도 또 재생되어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지용성 비타민은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섭취를 하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또 몸 전체의 수분 속,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항산화를 또 시켜준다. 이게 바로 비타민 C. 이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뇌세포 항산화에 굉장히 좋다. 이것 때문에 항산화제를 챙겨 먹는 게 더 낫다.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개를 다 챙겨 먹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가성비가 좋죠. 근데 한 가지씩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항산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항산화제 챙겨 먹자.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강박증이 있는데 몇 알 정도 먹으면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저거 뭐 비타민C 묻고 있는 질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하루에 9알에서 10알 정도 먹고 있는데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먹을수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설사하기 직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타민C는 비타민C를 먹는 그 양은 처음에는 이제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어나죠. 1개 먹다가 2개 먹다가 3알 먹다가 4알 먹다가 6알 먹다가 7알, 8알, 9알, 10알 이렇게 쭉쭉 늘려가 보시면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못 먹습니다. 왜? 설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면 또는 많이 먹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면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죠.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는데 또 몸 상태가 어떤 날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떤 날은 활성산소가 몸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날은 피곤하고 이런 날에 따라서 이 먹는 비타민C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얼마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먹기는 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늘려서 먹는다. 그 다음에 뭐 알코올을 마신다. 그러면 또 좀 늘려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양은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강박증이라고 저런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 더 늘리시는 것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말 비타민C 3000 식후에 먹어도 효과는 같나요? 이 약을 잘 못 삼켰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 분말 3000을 식후에 이제 두 가지 종류죠. 분말로 먹어도 되냐? 분말로 먹어도 됩니다. 식후에 먹어도 되냐? 식후에 먹어도 됩니다. 효과는요? 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식전에 먹어주면
녹으면서 좀 더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막아주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하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직전에 먹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타민C 6,000 이상 먹은 지 6개월 넘어가는데 다 좋은데 왜 혈색이 점점 어둡고 칙칙해질까요? 비타민C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밑에다가 또 다른 분이 저도 그래요. 다른 건 다 좋아지는데 피부 톤이 어두워지네요. 집안 내력이 간이 안 좋긴 한데 간에서 무리가 가는 건가 비타민C 먹으면 이렇게 걱정이 되시기도 하다. 자, 돼지는요 하루에 19g, 18g에서 20g의 비타민C를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을 돼지의 몸속에서 만들어내게 되면 돼지도 이 몸에 간이 나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을 비타민C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을수록 간의 기능은 더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죠. 비타민C를 먹어서 얼굴이 칙칙해진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혹시 뭐 다른 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칙칙해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색깔이 변하는 이제 피부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비타민C하고의 관계성을 가진다면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산소 이용량이 증가합니다. 자, 산소를 여기저기서 소모를 많이 하니까 이 혈액 중에 들어 있어야 되는 산소 양이 감소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칙칙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칙칙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소가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무엇인가 만들어주는 게 더 맞고 비타민C가 내 몸에 여기저기 산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산소가 잘 사용이 되어져야 내 세포는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이 적혈구에 붙어 있는 산소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색깔이 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두운 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붙어 있는 산소의 양보다 갖다 써버리는 산소의 양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우선 지금 간 기능이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또 한번 다른 분 볼게요. 레시틴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영양제, 레시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특히 레시틴과 비타민C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요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우선 레시틴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오는 영양제. 자, 레시틴은 한쪽 것은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쪽 것은 이제 수용성인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인도 들어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한쪽은 기름이고 한쪽은 물에 녹고 요런 것들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지용성 분자를 잘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즉 영양성분을 잘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많은 영양제들을 효율성 있게 흡수가 되도록 하고 싶을 때는 저 레시틴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죠. 레시틴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오게 된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시틴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어도 비타민C가 저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 또 레시틴하고 오메가3하고 같이 먹어도 오메가3도 흡수가 잘 되고 레시틴도 흡수가 잘 되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레시틴에 아까 기름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름하고 유산균하고 만나게 되면 유산균이 그 기름에 코팅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레시틴하고
유산균하고는 같이 안 먹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레시틴하고 키토산하고도 같이 안 먹는 게 좋다. 키토산에 레시틴이 달라붙어가지고 끌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나 또 각종 영양성분들을 잘 흡수시켜 보려고 한다면 레시틴을 꼭 같이 먹어주는 게 좋고 오메가3도 꼭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면이신 분들 레시틴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또 이 불면에 좋은 영양제 중에 트립토판 이런 거하고 같이 드셔보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댓글 한번 보러 가봅시다. 제가 영양불균형으로 건강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그때 했던 첫 번째가 소금 섭취였습니다. 물과 염분의 중요성 처음으로 깨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보여주셨고요. 박사님, 제가 이번에 닥터한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키토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우르사 2000 그리고 로아코를 복용 중인데 키토산과 동시에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죠. 키토산은 보통 식사 후에 먹는 이런 식사 후에 먹는 게 이제 뭐 지방성 이런 물질이죠. 그런 것들 지용성 물질들 식사 후에 먹고 키토산은 식사 전에 먹는 게 더 좋다. 우르사도 분자가 좀 큰 분자이기 때문에 키토산한테 붙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르사 이런 것들도 식후에 먹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좀 끼어서 드시는 게 더 좋다.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뇌졸중의 두려움이 그래서 비타민C하고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뇌졸중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부터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뇌졸중은 혈관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일종의 그 혈전 이런 것들이 가서 막히는 거 있죠. 그러면 혈전이 안 생기게 하려면 염증이 덜 생기게 해야 되고 염증을 덜 생기게 하려면 면역 반응이 몸에서 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게 하려면 소화가 잘 된 음식물 성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특히 단백질 같은 게 소화가 잘 안 되어지게 되면 혈중에 들어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 염증이 혈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으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당연히 뇌졸중이 걱정이 되시면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항산화제를 또 챙겨 먹는 게 뇌졸중이 걱정이 되면 항산화제를 잘 챙겨 먹는 거. 특히 혈중에서의 항산화를 시켜주는 녹아서 돌아다니는 비타민C 그 다음에 또 녹는 것 중에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도 항산화를 시켜주는 거니까 거기 혈중, 수분 이런 데서 항산화를 시켜주도록 해주면 이 혈관벽에 무엇인가 달라붙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 특히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의 항산화를 많이 막아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졸중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비타민C만큼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 뇌세포의 항산화를 위해서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타민C는 뭐 당연히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뇌혈관에 뭔가 자꾸 달라붙는 것들이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그 당분, 포도당이죠. 그래서 당 농도가 높으면 뇌혈관에도 사실 어려움이 생긴다. 눈뿐만이 아니라 눈의 혈관마저 문제가 생기는데 뇌에는 뭐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이 바로 눈과 심장이지만 뇌도 이미 혈당이 높으면 미친다라는 겁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거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포도당이 산화가 되어진 상태에서 혈관벽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산화는 정말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한 분자 중에 한 가지고요. 열심히 항산화제는 정말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봅시다. 질문 뭐
평일 쉬는 동안, 평일이 아니죠. 휴일 쉬는 동안 엄청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일이, 뭐 답변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먹기 쉬운데 염도 맞추기 매우 어렵네요. 계속 꾸준히 해봐야 되겠네요. 1년 정도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한 달 정도니 마음 급하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금 내 몸에 다 채워지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드셔야 된다. 꾸준히 드셔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키토산 복용 후에 알똥을 싸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 변비시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 섭취하면 정상으로 되는데 어떤 제품 드시나요? 내가 물어봤더니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중단하였고요. 나우 제품입니다. 500mg짜리 플러스 크로미움이 들어있는 크롬이죠. 크로미움이 들어있는 것이고 변이 온 힘을 줘야 싸게 되니 잇몸이 흔들릴 정도이고 59세이고 항상 중풍이 따라다닙니다.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근력이 약하고 거의 소식과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이 많죠. 밴쿠버 날씨가 참 편이어서 5월 10월에는 저에게 비상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자, 이분 해외에 계시는 분인데 나우 걸 사서 드시고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 제품 웬만하면 먹지 마라. 싼 것들은요 피지떡이다. 여러분 싸다고 그 가치를 잘 못한다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강의 듣고 궁금한 게 있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 할 경우에 처음에는 가스가 엄청 많이 나오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계속 먹어서 가스가 줄어드는 경우 흡수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 왜 가스가 발생하면 왜 줄어들게 되느냐 이제 이거 이해를 또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가 영상 중에 가스가 왜 발생하는지에 관한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내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간다. 즉 내가 먹은 밥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바뀐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비타민C 먹기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러면 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가스를 폐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내보내다 보니까 안에 쌓인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다 못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몸속에서 가스를 내보내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먹어도 괜찮죠. 즉 비타민C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흡수는 정상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가스가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처음에는 못 나가고 나중에는 잘 나가기 때문에 가스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방귀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물 마신 지 2주일이고 부종이 너무 심해서 망설이며 걱정이 하루에 1리터 12g 넣어 마십니다. 일본에 살고 있고 용융소금 구입할까요? 다시 부종 얘기해요. 다리가 누르면 쑥쑥 들어가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1리터에 12g 집어넣으니까 농도가 1.2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평소의 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즉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많이 먹은 소금이 내 몸속에 존재하게 있게 되고 존재한 그 소금이 물을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몸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즉 부어오른다. 요것 때문에 지금 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양을 저기에다 집어넣은 이 소금의 양을 줄여가지고 1.2%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0.7%, 0.8% 뭐 이 정도로 줄여서 먹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것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좀 해보면 아는데 뭐 한두 달 정도 그러다가 사실은 사라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막 2달도 넘어가고 3달도 그렇다. 그렇게 되면 신장에서 소금을 잘 못 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금을 줄여서 먹어야 되는 거죠. 정말 적은 양만 먹어야 된다. 신장에서 소금 빼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그래서 소금물을 먹었는데
한 두 달 정도 계속 막 부어오른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장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금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결코 좋지도 않다. 그러면 너무 많이는 얼마고 너무 적게는 얼마냐 이건데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는 나와야 된다. 통상적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소변의 염분 농도 0.9%가 나오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중성 비타민 6천 먹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중성 아닌 일반 비타민 C를 먹고 있는데 방광염 같이 수시로 소변이 마렵습니다. 일반 비타민 먹으면 괜찮고 방광이 차고 소변도 자주 가게 된다. 일반 비타민을 먹으면 방광이 차고 소변도 자주 가고 싶다. 연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좀 피곤한 느낌이 나네요. 양을 줄여야 하나요? 자, 이 중성 비타민을 먹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일반 비타민, 즉 산성형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중성형 비타민 C는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사라진 분자다. 그러니까 이 항산화 기능을 잘 못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중결합이 날아간 게 많다. 그래서 중성 비타민은 사실 비타민 C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 비타민은 그냥 안 먹는 게 더 낫다. 산성 비타민 C를 먹으니까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 C를 먹으면 한 가지 그 부작용이 뭐냐면 빈뇨, 소변을 보러 찾아. 그러니까 처음 먹는 시기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게 뭐 보통 빈뇨가 잦아지는 게 보통 길어지면 뭐 한 달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달씩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비타민C 먹고 빈뇨가 생기면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근데 뭐 두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 줄여야 되고 뭔가 이 상담을 좀 해보든지 뭔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분은 일반 비타민C를 먹고 이제 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소변을 자주 가는 것도 이제 기름만 치지 않으면, 긴 시간 동안, 두 달, 세 달씩만 가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좀 줄였다가 또 늘렸다가 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약처럼 꼭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먹어주면 훨씬 더 좋고 안 먹으면 안 먹은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양은 조절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